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후 시간.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비가 내려서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미세먼지도 사라지고 그리고 성악가라도 사라지고 좀 비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촉촉하게 대지를 적셔주면은 우리의 자연도 좀 더 아름답게 뭔가 표현을 해주겠죠. 하여튼 좋은 날이네요. 오늘도 공휴일이잖아요. 공휴일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노동절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쉽니다. 쉬고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오늘은 휴일이다. 이번 주 화이의 고성능 AI 칩이죠. 어센드 910D 어센드 910D 개발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가 또 한 번 출렁거렸습니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이죠. H100 H100에 이어서 이 저사양집 H20까지 중국 수출이 막힌 틈을 타가지고 화이가 H100을 이 대체할 칩을 개발을 해서 그 시제품까지 내놓을 거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소식이 들린 다음 28일 날 엔비디아 주가가 2%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전 화이가 현 세대인 어센드 910C 대량 출하한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4% 넘게 빠져요. 넘게 빠진 뒤에 겨우 회복한 그런 시점이죠. 딥시크 충격이 있어요. 딥시크. 이 트럼프발 악재 등을 겪다 보니까 올해만 한 20% 빠진 엔비디아 주가가 또 한 번 고비를 이제 맞는 거죠. 월가의 반도체 애널도 그러니까 중국의 AI 시장에 화이에 넘어갔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서학개미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게 보니까 세이브로 보면 나옵니다. 세이브로. 이 세이브에 보면 들어가면 보이는데 이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4월 한 달간 국내 투자들은 엔비디아 주식을 2억 5,746달러까지 샀어요. 2억 5,746만 달러지. 이렇게 선매수를 했는데 이 트럼프발 악재로 인해서 주가 등락에도 저가 매수 기회를 좀 본 것 같습니다. 화이발 악재에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투자은행들이 목표가를 하향을 했는데 이 장기적인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아요. 레스건의 발언대로 중국 시장에서는 끝날 수 있지만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고 AI는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입니다. 중국은 또 보니까 AI 굴기라고 하죠. AI 굴기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AI 기술을 내재화하려 합니다.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은 약 17%로 알려져 있네요. 밀수 경로까지 반영하면 최대 40%까지 갑니다. 밀수까지 한다는 게 웃기네요. 참. 타격이 크긴 한데 중국 리스크는 이미 예견한 리스크이고 엔비디아가 부인했지만 중국 사업을 분리해서 독립시킬 수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뒤처지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에서는 그리 큰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고 엔비디아가 구축해 놓은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진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비용 문제랑 기존에 구축된 환경들로 인해서 화웨이가 중국의 시장에서 경쟁할 때는 상당한 불리함이 있을 거다. 결국은 화웨이가 엔비디아와 직접 경쟁할 가능성이 작고요. 시장 점유율 손실에 대한 우려는 과장됐다. 그런 거죠. 업황 전망도 그리 우려스럽지 않다는 분석도 있고 오늘 보니까 애널도 25일 월가의 우려와 달리 실리콘밸리의 AI 기업들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 과부하로 인해 가지고 GPU죠. 이 GPU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을 좀 합니다. 문제가 중국보다도 변화무쌍한 트럼프라는 건 오히려 다행이더라. 단기적으로 주가가 박스권에 갇힐 수 있어도 중국이 따라잡기에는 아직 엔비디아의 체급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관해서 향후 몇 분기 동안 H20 칩이죠. 이거의 공급 제약과 하여튼 공급 제약과 수출 제한 여파로 인해서 성장력이 저하되겠지만은 공급 제약이 해결이 되면은 2026년에는 상당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장기로 보는 거예요. 장기. 지금 당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흔들릴 거야. 막 폭락도 하고 올라갔다 다시 또 폭락도 하고 하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거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AI 칩 만드는 회사가 짱이다. 다 먹는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파월을 무시하는 시장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응? 아주 흥미로우네요. 그다음 시장에서 FED의 그 FED 여기 금리 인하에 대한 배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더라. 이 관세로 인해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즉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를 넘어서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겨우 내려오나 싶었던 인플레이션이 관세로 다시 뛸 수 있는 만큼 추가 금리 인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고수해왔고 제롬 파월 FED의 시장의 공식 발언과는 상충이 된다고 봅니다. 미국의 초단기 금리죠. 이거 벤치마크 SOFR 이거는 옵션 시장에서 FED의 정책 금리 대체 지표로 쓰인다네요. 25년 6월물하고 26년 6월물 간의 금리 격차가 이렇게 급격히 좁아진 것은 이간의 FED가 기준금리를 1% 이상 인하할 것이라는 트레이더들이 베팅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하여튼 지금 시장의 기대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괴리가 좀 크다고 하는데 파월 의장은 4월에 두 차례 공식 발언을 통해서 관세가 최소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앙은행은 관세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고착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그 이후로 파월한테 이렇게 했어요. 느림보라고 했어요. 미스터 트레이트 이렇게 지칭하면서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 저격을 합니다. 트럼프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식품과 에너지 물가가 하락하는 추세여서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을 수 있지만 느림보가 지금 금리를 낮추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고 맹비난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시장이 지금처럼 급격한 금리 인하에 배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트럼프의 그 말처럼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진 않다. 지금까지 증시 하락은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끌었고 다만 경기 침체 리스크까지는 진지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월가의 중론이더라. 모건에서는 주식시장은 최근의 실적 전망 하향 조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상보다 더 강한 성장 둔화 가능성은 상당 부분 반영한 상태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완만한 경기 침체 리스크까지는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네요. 상당히 지금 서로 간에 그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언젠가라기보다는 조만간 제가 볼 때는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파월도 너무 고집부릴 수는 없어요. 금리 인하하면은 또 주식장 또 좋아하실 거고 트럼프도 이제 관세 가지고 뭐 평생 우려먹지는 못할 겁니다. 언젠가는 좀 안정화될 거다. 그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